안녕하세요. HCN 건강칼럼 재활학과 전문의 우봉식입니다. 성인에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언어장애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질환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33에서 50% 정도에서 언어장애가 발생되는데 그 유형은 크게 실어증과 말장애가 있습니다. 실어증은 뇌손상 후 언어에 대한 이해나 표현이 안 되는 장애를 말합니다. 말장애는 중추 및 말초 신경계의 손상에 의해서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말 운동장애를 말합니다. 그럼 실어증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어증이란 언어 혹은 언어 능력이 뇌 속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언어는 뇌 속에 들어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데 원활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계를 보여주고 첫 번째 글자인 시를 말해주면 환자는 시계라고 잘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실어증은 치매 등 인지 기능 장애나 지각 기능 감소로 인해서 언어를 잃어버려서 생기는 형태의 언어 장애는 아닙니다. 셋째로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혀 주변 구강기관 운동 속도가 느리게 되어서 언어 반응 속도가 저하되어서 말을 느릿느릿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실어증이 아닙니다. 넷째, 마비 말장애와 같은 말장애로 인해서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약간 어눌한 말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실어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실어증 자체는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실어증의 유형은 수용성 또는 감각성 실어증과 표현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임상에서는 비교적 말을 유창하게 하는 유창성 실어증과 그렇지 못한 비유창성 실어증으로 구분하는데 각각 청각적 이해력, 따라 말하기 기능의 정도에 따라서 8가지의 실어증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창성 실어증에서 대표적인 유형은 베르니케 실어증인데 환자의 말수가 많아서 언뜻 보기에는 뭔가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신조어를 말하여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창성 실어증의 대표적인 유형은 브로카 실어증으로 청각적 이해력은 좋으나 표현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장애가 발생된 이후 자연회복은 초기 6개월까지가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지속됩니다. 언어장애 환자의 치료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청각적 이해력 장애가 있으므로 이해력 증진을 목표로 청각적 자극을 주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로카 실어증 환자처럼 청각적 이해력이 비교적 유지된 경우에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시를 읊는 것과 같은 멜로디 억양 치료법을 이용하여서 손상되지 않은 비언어적 기능, 다시 말해서 소리의 길이나 소리의 높낮이를 사용해서 자극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름대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는 우리 20곡의 게임을 하듯이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하거나 단어의 첫 글자를 제시해서 도움을 주는 단어 인출 치료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의 이해력이나 표현력이 모두 저하된 전반 실어증 환자의 경우는 언어 자극 대신에 동작을 사용하여서 치료를 돕는 시각 동작 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 장애는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를 초래하게 됩니다. 편마비처럼 외견상 드러나 보이는 장애뿐만 아니라 언어 장애에 있어서도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